자원 근데 그거하고 된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해서 태극기 집회할 때 단상에서 연설하고 태극기 휘두른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딸이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10년을 같이 했어요. 네, 제가. 그렇죠. 예. 국회의원을 같이 해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돈을 모르는 사람은 박근혜예요. 그래요. 저보다 더 돈을 몰라요. 지금 수백억 뇌물죄로 기소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다 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뇌물이라는데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나는 모르게 뭘 받아 먹었냐?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이 먹은 것이 박근혜와 경제 공동체 관계니까 박근혜가 먹은 거와 똑같다. 이런 그런 저는 기소죠. 그런 거는 또 회계망측한 연좌제라고 보는데, 연좌제는 뭐 부모든지 부부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이거 아무도 아닌 최순실이하고 무슨 그런 연좌제가 또 경제 공동체라는 회계망측한 걸 되느냐? 저는 납득 못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뭐 특활비 이런 거 하는데 네. 그것도 또한 저도 뭐 특활비 뭐 이렇게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저도 공무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8년 했잖아요. 저기 국정원 특활비도 쓰셨어요? 아니, 국정원 특활비는 아닌데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 관공서의 기관장 좀 되면은 항공비와 특수활동비 쓸 수 이런 있는 게 있군요. 특수활동비가 다 있거나 업무 네. 추진비 이런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인데 이걸 가지고 개인이 어떤 용도로 썼다면은 그것은 이제 따져가지고 뭐 물론 재판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무조건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가 썼다. 뭐 나중에 보니까 이명박도 썼다, 노무현도 썼다, 다 있단 말이죠. 뭐 김대중도 있다. 모든 대통령이 다 하던 건데 네. 그런 부분을 회계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맞겠으나 노무현, 김대중 때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 안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 조사를 해봐야지 그러면. 네. 근데 우리 당에서는 썼다, 얼마 썼다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소위 별건 수사라는 근데 거죠. 노무현,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걸 조사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어떤 제도,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활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꼭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례상으로 과거에 그랬느냐 아니냐 하는 걸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보고 처음에는 최순실이하고 뭐 세월호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가다가 네. 그 다음에 뇌물로 나가다가 뇌물이 별로 또 신통치 않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이걸 국정원 특활비다 이렇게 계속 그냥 별건 옮겨가는데 이런 것은 박근혜를 잡기 위한 네. 무리하고 집요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네. 정치 수사. 그래서 이거는 인민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탄핵에 대해서 처음부터 네. 이거는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탄핵에 8대 0으로 탄핵을 그렇죠. 파면시켰잖아요. 8명 재판관이 전부 근데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도 네. 자기가 종신제로 헌법을 고친데 99.8%. 네. 그러더. 근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하게 100% 아니 이거 가능한 지금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중국 공산당에 비교하시면 중국 됩니까? 공산당보다 저는 더하다고 봐요. 비교. 근데 통진당에 대해서도 예.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소수 의견 냈죠. 소수 의견 반대 냈잖아요. 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느끼는 건데 왜 소수 의견이 하나도 안 나오느냐, 만장일치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듣기로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게 만장일치가 되느냐. 그건 바로 촛불혁명, 촛불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국회를 둘러싸고 촛불 데모를 통해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리에 의하지 않고 다중의 위력으로 아니 하는 거 당시에 촛불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태극기도 있었는데 예. 이 언론과 전체 분위기가 촛불이 오히려 주도하고 태극기는 오히려 거기에 방어적인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네. 진보와 문재인 세력이 주도하고
보수 세력이 그걸 방어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그건 정치에서 진 거네요. 물론 정치에서는 졌지요. 예. 정치에서는 졌지만 보통 진 사람은 말이 없다 이런 말 모르죠. 아니 나는 저도 이 말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왜? 죽어도 오늘 내 사형을 되어도 말은 할 말을 하는데 바로 진실을 말할 책임과 의무와 나 양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하고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네. 같은 당은 했지만은 네. 제가 박근혜 뭐 친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덕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동갑이시죠? 물론 그러나 그거는 뭐 동갑인 사람이 뭐 여야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같은 세대예요. 예.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를 뇌물죄로 이래 하는 것 다 좋으나 5년 임기로 1517만 표로 받아가지고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임기를 끌어내리는데 촛불 100만 개가 1517만 표의 유권자의 명백하고 검증 가능하고 분명한 의사표시의 투표 용지 1517만 개보다 촛불 100만 개가 더 강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상 촛불 100만 개가 태극기 100만 개도 다 태워버리고 1517만 표의 투표 용지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거는 잘못이다고 보고 이거는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한 위협이 된다. 촛불 100만 개가 아니고 네. 촛불 1700만 개라고 그러던데요. 예. 저는 1700만 명 잘 연인은 모르겠네.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혁명. 연인은 이런 거는 이제 했던 사람이 계속 나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1인 1표입니다. 그러니까 1인 1촛불로 봐야지. 카운트할 때 뭐 1인 누적표로 하고 이거는 뭐 1인 1표 이거 안 되죠. 통상적으로 지금 촛불 혁명은 연인은 1700만 명이 참여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설명하고 있어서 그게 벌써 공산당식 수법입니다. 인민재판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인민재판은 뭐 박수가 누가 크냐, 뭐 사람이 몇 명 하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오직 법리로 뭐 정치적인 해석도 있다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법리로 해야지. 헌법재판소도 재판소 아닙니까? 법리로 해야지. 지금 저 지사님은 이게 완전 여론 재판으로 막 인민 재판식으로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굴러왔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 3년 그거는 뭐 좀 과한 이야기지만 예. 그럼 적어도 작년부터 박근혜 탄핵에 관련된 거는 첫째, 박근혜가 정윤회하고 연애를 했다. 롯데호텔에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최태민이 구슬을 했다. 박근혜가 최태민이 영에 덮어 씌워가지고 최순실이 영에 덮어 씌워 있다. 다 이거는 전혀 맞지도 않는 아주 악선적인.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건 마녀사냥 한 2년 전이에요. 난 마녀사냥. 3년 전.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좀 위축되거나 겁나거나 이런 상황, 이런 순간이 없어요? 저도 겁도 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갈 때는 예. 제가 운동권에서 정말 시위에 나섰던 그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권에서 시위할 때는 뭐 직선제 개헌,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라. 또 뭐 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제가 싸워봤는데 예. 그 이상으로 제가 태극기 시위에 나가보니까 머리가 백발인 분들이 허리가 꼬부러져서 지팽이를 짚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해서 제가 울었어요. 정말. 이야, 이런 절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네. 제가 현장에 가기 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현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뭐 좀 겁 안 난다? 아니면 겁나도 내가 계속 이 길을 가. 제가 강한 그 양심의 가정. 문수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진리냐? 이게 거짓이냐? 내 양심에 맞느냐 안 맞냐? 이것만 생각했지. 제가 사실 태극기를 들고 나가니까 제 지지도가 계속, 그때는 제가 대권 후보로서 일정하게 그 반열이 있었거든요. 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정치를 관두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잡혀가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강하게 느껴서 제가 한 알겠습니다. 60번 정도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잡혀가지 않으시고요. 네, 뭐 언제 또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안 해보고 처음에는 최순실이하고 뭐 세월호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가다가 네. 그 다음에 뇌물로 나가다가 뇌물이 별로 또 신통치 않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이걸 국정원 특활비다 이렇게 계속 그냥 별건 옮겨가는데 이런 것은 박근혜를 잡기 위한 네. 무리하고 집요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네. 정치 수사. 그래서 이거는 인민 재판이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탄핵에 대해서 처음부터 네. 이거는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탄핵에 8대 0으로 탄핵을 그렇죠. 파면시켰잖아요. 예, 8명 재판관이 전부 아 근데 탄핵.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도 네. 경기도지사 8년 했잖아요. 아, 저기 국정원 특활비도 쓰셨어요? 아니, 국정원 특활비는 아닌데 아,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 관공서의 기관장 좀 되면은 항공비와 특수활동비 쓸수 이런 있는 게 있군요. 특수활동비가 다 있거나 업무 네. 추진비 이런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인데 이걸 가지고 개인이 어떤 용도로 썼다면은 그것은 이제 따져가지고 뭐 물론 재판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무조건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가 썼다. 뭐 나중에 보니까 이명박도 썼다. 노무현도 썼다. 다 있단 말이죠. 뭐 김대중도 했다. 모든 대통령이 다 하던 건데 네. 그런 부분을 회계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다 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뇌물이라는데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나는 모르게 뭘 받아 먹었냐.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이 먹은 것이 박근혜와 경제 공동체 관계니까 박근혜가 먹은 거와 똑같다. 이런 그런 저는 기소죠. 그런 거는 또 회계 망측한 연좌제라고 보는데 연좌제는 뭐 부모든지 부부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이거 아무도 아닌 최순실하고 무슨 그런 연좌제가 또 경제 공동체라는 회계 망측한 걸 되느냐 저는 납득 못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뭐 특활비 이런 거 하는데 네. 그것도 또한 저도 뭐 특활비 뭐 이렇게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저도 공무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원 근데 그거하고 된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해서 태극기 집회할 때 단상에서 연설하고 태극기 휘두른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그냥 딸이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10년을 같이 했어요. 네, 제가. 그렇죠. 예. 국회의원을 같이 해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돈을 모르는 사람은 박근혜예요. 그래요. 저보다 더 돈을 몰라요. 지금 수백억 뇌물죄로 기소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맞겠으나 노무현, 김대중 때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 안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 조사를 해봐야지 그러면. 네. 근데 우리 당에서는 썼다, 얼마 썼다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소위 별건 수사라는 근데 거죠. 노무현,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걸 조사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어떤 제도,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활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꼭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례상으로 과거에 그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